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늦가을 떨어지는 낙엽이 감성을 흔드는 요즘입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 간다는 생각 때문에 한편으로 쓸쓸하긴 한데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반가운 때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요즘에 사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일상 회복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위기도 좀 느껴지는데요. 네. 자, 어렵게 시작한 일상 회복의 여정이 여기서 멈추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연말 사적 모임과 다중 이용시설 이용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또 방역수칙 준수로 예정된 일상 회복은 반드시 지켜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시작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선 이후 고령층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가 늘면서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를 넘어섰고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1,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김포 인천공항 통합론이 제기됐습니다. 우영찬 의원은 서울 서남권 발전을 위해 김포공항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장철 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양천공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직거래 장터에는 강화, 순천 등 21개 지자체가 참여해 특산물을 판매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19일째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3,000명대에 나온 가운데 서울에서는 1,401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은평에서는 61명, 양천에서는 42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확진자 중 60대와 70대는 각각 312명, 237명입니다. 50대까지 포함하면 총 752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주요 집단 감염으로는 강동구 병원 관련 확진자가 12명 늘어 누적 163명이 됐고 송파구 시장 관련 6명이 추가되면서 총 75명을 기록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람은 574명입니다. 또 현재 서울 시민의 79.5%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김포공항 이전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대선 주자들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의 통합론을 제기했는데요.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역시 이 두 공항의 통합 논의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마지막 날, 우영찬 의원은 김포공항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김포공항 개항 당시와 비교해 5.7배 늘었고 과거 수도권 외곽이었던 김포공항의 위치가 도시 성장 이후 수도권 도심안에 남아 지역을 단절하기 때문입니다. 또 항공기 소음과 고도 제한은 주변 지역 발전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강서, 양천, 구로, 금천은 고도 제한입니다. 재건축도 안 되고요. 도시 재생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안 들어다 보니까 BC값이 안 나와서 전철도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낙후된 지역을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 의원은 2003년 김포공항 국제선의 부활이 인천공항과 함께 비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포공항의 기능을 인천공항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2터미널 개항이 됐고요. 3터미널이 개항이 되고 지금 5활주로하고 6활주로까지 앞으로 활주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1억 7천만 명에서 1억 8천만 명이 연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수용 능력, 기술적인 문제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은 발전시켜볼 논의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직까지야 결론을 내기에는 조금 더 여론이 성숙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가능한 얘기인 합니다만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대선이 다가오면서 화두로 떠오른 김포공항 이전 논의. 공항 인근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은 지난달 수도권 통합시민 추진단을 발족해 김포 인천공항 통합이 내년 대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의 항공정책이 크게 바뀌어야 하고
인근 공항 신도시 소음 피해와 영종도 과밀화 우려 등 두 공항의 통합을 위한 걸림돌도 만만치 않은 상황. 김포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실제 정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네, 이어서 뉴스를 보다 가까이에서 쉽게 전해드리는 키워드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희망 2배입니다. 김난영 아나운서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럼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 2배 청년 통장 사업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희망 2배 청년 통장은 저소득 청년이 주거비나 교육비 또 결혼 자금 마련 등을 목적으로 매달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2, 3년간 저축하면 이 본인의 저축액만큼 서울시가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을 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여기에 서울시 지원금 540만 원을 더해 1,080만 원, 그리고 여기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올해는 이 서울시가 지원 대상을 작년보다 2배 이상 늘려서 7천 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하고요. 참가자들은 오는 24일까지 통장을 개설하고 저축을 시작해야 다음 달부터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김장 준비입니다. 네, 요즘에 김장철이잖아요. 네. 자, 양천구가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마련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간 양천공원에서 열립니다. 장터에는 부여군, 순천시, 강화군, 완도군 등 총 21개 지자체가 참여한다고 해요. 네, 이 직거래 장터에서 절임 배추 등의 김장 용품 또 지역의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하고요. 무료 배송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판매 품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양천구청 일자리 경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민 10명 가운데 7명은 은평구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평구가 민선 7기 은평구 구정 운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1%가 구정 운영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만족하는 정책 분야는 주거환경 51.4%, 교통 48.6%, 보건복지 분야 36.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청장 임기 중 추진한 주요 정책이나 이슈에 대해선 GTX-A 등 광역교통망 확충 노력, 선별진료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체계 구축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은평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양천구가 오는 22일부터 구청 1층 로비에서 보도기획전을 엽니다. 보도기획전은 돌아보고 기억하다를 주제로 지난 1년간 방송과 신문에 보도된 기사 중 일부가 전시되는데요. 다음 달 2일까지 구청을 찾는 주민 누구나 양천구의 코로나19 대응과 주요 시설 조성 소식 등 다양한 전시작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 2015년 이후 6년 만에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2천 톤으로 350만 7천 톤이었던 지난해에 비해서 10%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올해 재배 면적도 늘고 또 날씨도 좋아서 쌀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농민들의 근심은 더 깊어졌다고 하죠.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쌀 소비량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 한 사람당 연간 쌀 소비량은 57.7kg, 하루에 겨우 쌀밥 한 공기를 먹는 수준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교 등에서 집단 급식이 줄어든 데다가 1인 가구가 늘면서 쌀밥 먹는 사람이 갈수록 감소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곳간은 넘쳐나는데 쌀값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 농민들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을 비축함과 동시에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른 상태에서 조금 조정 상태인데 지금 시장을 이렇게 정부에서 뭐 물가를 잡으려는 측면에서 뭐 이런 쌀을 가지고 지금 쌀이 비싸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은 그게 불만입니다. 농민들도
어느 정도 소득 보장이 돼야 저희 삶을 영위를 하는데 물가가 조금만 들썩이면은 농산물을 가지고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 예로부터 농업은 국가 유지의 근간으로 불렸죠. 풍년에도 웃지 못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정부는 쌀값 안정에 신경을 쓰고 우리 국민들은 쌀 소비를 늘려나가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정 3동 마을 문화축제가 20일 양천구 개남 근린공원에서 열립니다. 신정 3동 축제는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참여 공연과 뮤지컬 갈라쇼 등 다양한 무대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모든 공연은 2차 백신 접종 후 14일이 지난 주민들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이 다음 달 2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폴리카보네이트 타입으로 보안성이 강화된 게 특징인데요. 여권 표지는 기존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됐으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표기됩니다. 또 원할 경우 출생지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후에도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